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제도 설계 디자인 작업 070번 파트 4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심 구동장치 2번 편심축에 대한 도면 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시간은 부품 번호 및 개별 주소,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등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도면, 편심 구동장치에 해당하는 도면이고, 이 중에 우리가 지금 2번에 해당하는 이 도면, 2번 부품이죠. 예, 2번 부품에 대해서 이미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진행하셨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어서의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편집축 부품에 대한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방법, 부품 번호 및 표면 거칠기, 개변 주소 작성과 설정 방법, 기하공차 적용 방법, 그 다음에 케이스 규격집, 캐드 명령어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릴 거고, 캐드에서 사용할 명령어 단축 키들은 이렇게 리스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내리고요. 자, 토면 해독은 이미 이제 이전 시간에 파트 1, 2, 3까지 해서 좀 많이 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2차원 작업을 여기 2D 작업을 이만큼 했다, 그죠? 예. 자, 요거 이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까지 했냐면 치수하고, 여기 끼워 맞춤하고 일반 공차까지 다 들어갔다, 그죠? 여기 뭐, 그 다음에 센터 표시까지도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번 부품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표면 거치기가 어떻다고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표면 거치기가 특정한 부분은 어디다라고 또 지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축은, 그죠? 이 부품상에서 축의 역할은, 되게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어디든 간에 여기 뭐 오일실도 그렇고, 베어링과도 그렇고, 여기 링크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기 뭐 스냅링 자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축 자체는, 편심축 자체는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다른 부품에 비해서는 강성, 즉, 좀 강성이 좀 높아야 돼요. 경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단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얘가 좀 마모가 덜하고, 되도록이면 교체를 좀 덜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쓰는 부품들 모두는 다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부품들이에요. 자, 어쨌든 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축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프로킷이 망가지거나 차라리 베어링, 차라리 링크가 망가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실무적으로 봐선 그래요. 그래서 얘를 개별 주소를 통해 가지고 전체 열처리, 로컬 경도 뭐 50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 정도를 적용해서 경도를 높이는 열처리도 좀 개별 주소로 추가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런 내용도 포함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하 공차도 필요하겠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그죠? 얘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축이 이게 우리가 집 구조로 따지면 기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축은 흔들리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여기 적용을 하고요. 해서 이제 기하공차까지 적용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하면, 자, 요 파일도 제가 제공할 거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 잘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상단에 이제 부품 번호를 제가 작성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쪽쯤에 제가 여기 기하공차도 집어넣을 거라서 조금 더 오른쪽 위쪽으로 여기다가 조금 더 위치시킬게요. 자, 그래서 부품 번호는 여기 상단에 보면 편심축 2번이라고 써있죠. 시험장 가면 요렇게 한글은 안 나옵니다. 요렇게나만 나와요. 이 명칭은 이제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편심이라고 하는 건 센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축의 중심 두 개죠. 다르죠. 센터가 다른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편심된 축이라고 해서 편심축이라고 저는 칭할 겁니다. 자, 동그라미 원을 그려서 2라는 숫자를 넣어줄게요. 그게 부품 번호니까요. C 엔터. 센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D 엔터로 주고 지름으로 12파이 주시죠. 이거 DDI 엔터로 보시면 이거 12파이 넣어줬고요. 이해되셨죠? 지우겠습니다. 자, 텍스트로 여기에 2번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T 엔터라고 치시고 여기 박스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박스 치고 숫자 2번 주시고요. 자, 2번이라고 주면 이렇게만 주지 말고 요거 드래그해서요. 요거 폰트를 좀 오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그리고 요 글자 글꼴도 좀 바꿔볼까요? 상단에 스타일 들어가 보면 굴림은 선택했고요. 자, 드래그 하시고 요거를 굴림이 오른쪽에 보면 요거 폰트가 5.0이라고 해주고 엔터 쳐주시죠. 자, 그럼 2라는 숫자가 좀 커졌죠.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이거를 굴림으로 줘도 안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제가 기존에 아마 만들 때는 굴림으로 안 하고 그냥 텍스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냥 하겠다. 그죠? 사실 요거 복사해와도 됩니다. 예. 요건 이제 굳이 제가 만들어 보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스탠다드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한글만 굴림으로 쓰기로 하죠. 여기 글자. 왜냐면 여기다가도 요거 복사해가지고 알파벳도 쓸 거라서요. 생각해보니까 그걸 굴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스탠다드로 그냥 두는 게 낫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글꼴 찾아서요. 요거는 도면층 들어가서 요형선이 아니라 저는 요거를 일반 주소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여기에다가 이게 전체적인 표면 거칠기 값 주고 괄호 쳐가지고 세부적인 표면 거칠기 값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표면 거치기 요렇게 만들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표면 거치기하고 기호는 요렇게 좀 이렇게 준비된 예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얘를 제가 쓸 거긴 합니다. 근데 요 파일도 제가 제공을 할 건데요. 어쨌든 이거 복사해서 갖고 와도 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폴리곤이라고 치시고요. POL. 자, 그냥 육각형이라고 해서 6으로 주시고요. 자, 아무 데나 센터로 콩 잡고요. 일단 콩 잡고 그 다음에 외접이라고 클릭을 하고 90도 방향 올린 다음에 7이라고 숫자 주십시오. 그래서 한쪽으로 7이니까 실제로 지름상으로는 14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라인 L엔터 치시고요. 선클릭, 선클릭, ESC, 엔터, 여기 꼭지 끝점 클릭, 꼭지점 클릭. 트림으로 이렇게 잡아서요. 엔터. 요거 끊어주고, 얘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고, 나머지는 잡아서 그냥 이레이저 혹은 딜리트 해주십시오. 이레이저 엔터, 이레이저 엔터.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자, 축은 이건 주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축의 재질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축은 재질을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큐넷에 제공하는 KS 규격 집이죠. 예 집이죠. 그 집, 예, 요거 내용을 보시면 50번쯤에 보면 기계재료 기호 표시 예시라고 있습니다. 뭐 축을 뭐로 하라고 그런 뜻은 없지만 이 축은 저는 주물 주철이 아니라 주강품도 아닌 다른 좀 합금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정하면 되죠. 저는 그 중에 이제 크롬 몰리브뎨 강이라고 해서 SCM415 요걸 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강을 쓸 겁니다. 스틸을 쓸 겁니다. 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스틸을 여기 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얘는 주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국자의 동그라미 이런 형태는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국자의 동그라미 형태로 더러운 부분 털어낼 필요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십시오. 예, 기계 가공품이라고 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공해서 이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주물 표시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 조립 동영상을 보면 모든 부품들이 대충 다는 안 그렇지만 다 면은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한두 면을 빼놓고는 대체로 다 뭔가 조립돼 있어요. 특히나 베어링이 여기 붙어 있으면서 이게 마찰도 일으키겠다 그죠? 때로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전체적으로는 X급으로 이제 다 조립되는 부분이니까 X급 잡고 베어링이 올라타는 부분 베어링이 여기 올라타죠 요 면에 그 다음 여기 닿죠 오른쪽도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타고 여기 닿죠. 이런 부분들은 뭘로 한다? 예, 이런 부분들은 Y급으로 예, 지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도 여기서 마찰을 일으킬 거니까 여기도 Y급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다 X급으로 해서 조립이 다 되는 예, 형태의 표면 거치기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X라고 적어줄 거니까 알파벳 다시 적지 마시고요. 요거 2라는 숫자를 카피하셔서요. CO 엔터 주고 여기다 올려 태우시죠. 올려 태우고 이거 잠깐 띄워 놓을게요.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요. 요거를 소문자 X로 해주십시오. 예, 표면 거칠기 값들은 다 소문자 적어주시고요. 요거 카피, 복사하셔서요. 오른쪽으로 쭉 뺀 다음에 요거 Y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아까 그 베어링 올라타는 부분하고 센터는 제가 Y급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그래놓고 요렇게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기준으로 가공하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표면 거칠기를. 그래서 이쪽에 괄호를 쳐주면 괄호 밖에 있는 얘가 전체적으로는 X급으로 예, 표면 거칠기고 그 중에 괄호 친 부분이 괄호 친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다라고 지시한다는 뜻으로 여기 괄호를 쳐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괄호 쳐주셔야겠죠? Y를 카피하셔서요. 내려서 여기 넣고 더블 클릭하시고 요 다이아몬드로 조금 뒤로 빼주세요. 요 공간을 치우고 괄호 만들어주고 엔터. 자, 제 거는 이제 여기 번개 모양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Z 한번 누르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냥 엔터가 먹힙니다. 이렇게 주고 또 또 괄호 닫아주고. 자, 무브 기능 이용해서 요 센터 쪽으로 갖다 놓으면 이제 요게 끝나겠죠. 네, 여기까지. 자, 여기 X급은 전체적으로 있고 Y급이 또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중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다가 미리 그걸 적어 놓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열 처리한다 그랬죠. 다른 부품 재질보다는 좀 단단해야 된다고. 자, 하단에다가 이제 한글을 쓸 건데요. X 요거 복사하셔서요. 카피하셔서 요 글자 내린 다음에 요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거 이제 뒤로 쭉 빼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일단은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쓰세요. 전체 일단은 폰트는 바꿀 거지만 열 처리 그 다음에 대문자 H 그 다음에 소문 여기다가 R이라고 쓰고 C라고 쓰고요. 예, 요게 이제 로크웰 경도의 표시죠. 조금 더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는 50이라고 주고 값을 주고 로컬 경도 50을 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 P라고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고 2라고 주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상단에 스타일 들어가셔서 우리 굴림으로 바꾸죠. 됐죠? 한글이니까요. 자, 이렇게 일단 드래그하고 조금 더 빼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글자가 되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글씨는 폰트는 3.5잖아요. 요 기호는 비록 5지만 밑에 있는 요 부분은 그래서 좀 폰트 좀 낮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5로 스타일 들어가셔서 여기를 3.5로 낮출게요. 일단 낮춰놓고 덜 끝났습니다. 좀 더 낮춰야 되는 게 이제 로크엘 경도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긴 하지만 중간에 R자를 좀 폰트를 좀 낮추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로크엘 경도를 좀 눈에 더 잘 띄게끔 이 경도 값을 여기 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R만 드래그 하셔서 얘는 폰트를 2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기도 공차 부분이죠. 이 부분도 드래그 따로 하셔서요. 여기도 2.5로 좀 폰트를 좀 낮춰주세요. 네, 여기 이제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닫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요. 무브로 조금 더 조금 때려볼까요? 여기다가 기호 뒤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치는 이렇게 잡을게요. 전체 열처리 HRC 50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줍니다. 자, 여기 50이라는 숫자는 사실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가 이제 규격집에 보면 어떤 데이터가 여기 좀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공통 주소라는 내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큐넷 제공하는 케이스 규격 집안에 보면 요 46번에 예시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따로 공통 주소에 쓸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50을 제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땡겨 쓴 거예요. 이해됐죠? 네. 저장하시고 컨트롤 S.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작업까지 끝났습니까? 지금 부품 번호 썼고 표면 거칠기를 표현을 했고 아직 적용은 다 안 했고요. 개별 주소는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만 개별적으로 적용하면 끝나고 그 다음 기하 공차가 남죠. 잠깐 내리고. 자, 그러면 여기 X급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건 Y급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Y급만 드래그 잡아서요. 카피해서 데리고 와서요. 여기다 콩 받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었다 그죠? 기존에. 안 그러면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하지 말고요. 일단 요거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얘가 지금 스케일상으로는 이게 큰데 얘를 이거 자체를 바로 도면에다가 집어넣으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넣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놓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되게 크죠. 그래서 얘도 좀 폰트를 한 60%로 낮출 거예요. 요거 자체를. 그래서 SC 엔터 치고요. 드래그 잡고 엔터 콩 잡고 0.6이라고 해서 스케일을 낮춥니다. 자, 그럼 작아졌죠? 딱 봐도 작아졌죠? 자, 그래프 해놓고 이걸 바꿀 건데요. 아, 바꾸기 전에 제가 이걸 한 가지를 안 했네요. 또 얘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영상 쓰면 되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얘들은 선의 굵기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다르게 상단에 들어가서 도면층 들어가서요. 요거 가는 시선으로 선을 조금 얇은 걸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써주시고 어, 자, 그 다음에 얘가 요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도 넣어야 되지만 요 안쪽에도 넣어야 되게 누운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서남북으로 4개를 만들 겁니다. 그러려면 아시겠지만 우리 AR 엔터를 쳐서 어레이 시키는 게 낫죠. 드래그 잡고 엔터. 여기다가 잡지 마세요. 일단 원형으로 돌리고 여기다 기준 잡지 말고 요 밑에 내려서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사방으로 만들 거고. 네, 됐고요. 항목은 우리가 몇 개입니까? 4개로 바꿔 주셔야겠죠. 4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70도 하고 0도 쪽은 Y 지우고요. 요거 카피해서 요거 데리고 올 거고요. 카피했습니다. 얘도 카피해서 여기 왼쪽에 붙일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또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 베어링이 올라타는 부분은 다 Y급입니다 했으니까 요거 카피하셔서요. 자, Y급이 돼야 되는 부분 한번 보시죠. 요 면에 베어링 올라타는 거 맞습니까? 요 면이죠? 요 면이면 이 바깥쪽 여기다 그죠? 맞죠? 여기 안쪽에 넣으려니까 아이고 공간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뒤집으면 되겠네요. 여기 뒤집어서 하나. 그러면 얘는 뒤집어진 거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카피하셔서 뒤집어진 걸로 여기 베어링이 올라타는 요 부분 Y급으로 하나 쳐주고요. 그럼 요 면 자체가 다 Y급이란 소리예요. 어차피 이 면을 타고 베어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Y급 해주고 자, 그 다음 Y급 해당하는 부분 요 안쪽이죠. 얘는 이게 세워진 거 Y급 이제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요거 카피하셔서 끝점 클릭하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면은 Y급이 된 거고 그 다음 베어링이 닿는 요 부분 하고 요 부분도 Y급이죠. 두 군데 맞죠? 자, 요거 하나 카피하셔서요. 0도로 누운 거 하나 카피해서 요거는 오른쪽에는 여기다 하나 콩 찍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누운 거 180도로 누운 거 하나 또 카피하셔서 여기 하나 콩 박아 넣으면 일단 위치는 다 잡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센터가 붙는 요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Y급. 예, 한다 그랬죠. 얘는 그냥 세워진 거 가져오시면 되겠다. 그죠? 카피 하셔서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콩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놓고 요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이레이저로 지울게요. 자, 저장 한번 하시고.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게 어떤 작업 끝났다? 그러면 이제 표면 거치기까지. 즉, 여기 2번에 있는 거는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하공차. 자, 여기 있는 기하공차만 써있지만 사실 여기는 좀 추가적으로는 제가 뭐 이렇게 기하공차는 형상공차이자 자세공차입니다. 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 기하공차만 적는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 즉 기준을 잡아야 되죠. 기하공차는 먼저 적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얘가 이 축을 그러면 어디 기준에 뭐 흔들림이 어떻다, 뭐 원통이 어떻다, 평행하다, 뭐 그런 표현을 해줄 거면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딱 봐도 이 축은 기준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가 기준일까요? 아니죠. 얘는 요 수평선 기준으로 위아래가 거의 다 대칭이잖아요. 요거 빼놓고. 그럼 이 축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시작부터 이 끝까지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여러분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건 기계 제도에서는 데이터를 꽂는다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데이터를 꽂으면 얘는 무한히도 수평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어떤 자세가 틀린 게 아니라 이 자세는 무한히도 수평인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 데이터 하나 꽂을게요. 자, 에리에 엔터를 쳐서 기준에 해당하는 여기 선 하나 찍고 좀 내려놓고요. ESC. 자, 톨러런스라고 해서 TOL로 들어가서 우리 데이텀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데이텀 1이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근데 요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1번 부품을 여기 보시면 할 때 데이텀을 몇 번까지 썼냐 하면 A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도 썼을 거예요. 맞죠? 왼쪽하고 오른쪽 동심 그거 넣으려고 B를 썼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번호가 뭐겠습니까? 여기다가 A라고 적을 수 없죠. A하고 B는 이미 썼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C를 써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요. 자, TOL이라고 치고 자, 데이텀 요거를 대문자 C로 적어주십시오. 데이텀 기호는 대문자입니다. 확인 눌러주고 일단 아무데나 콩 찍어놓고요. 무브 기능으로 얘를 여기 중간점을 오스냅 중간점을 이렇게 박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데이텀은 요 지시선의 삼각형 요 부분 화살표가요. 역삼각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예.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CH 엔터를 치면 특성창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살표자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죠? 닫고 체험 이 형태 아니고 여셔서요. 요거 역삼각형 눌러서 스크롤 바를 제일 밑으로 내리면 채워진 데이텀이라고 있어요.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십시오. 예, 요 형태가 맞습니다. 데이텀의 다리 서포터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덩그러니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다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요걸 보셔야 되는 게 여기다가 만약 꽂으면 이 형상이 예, 자세가 위치가 안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겹친 선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아이고 겹친 선이 좀 있다 그죠? 그럼 여기를 조금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제도를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완성이 아니에요. 때로는 얘를 움직여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들은 요거 밑으로 좀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칸 내릴게요. 이쪽에 하나 있다 그죠? 여기 기준으로 한 칸 내리고 얘도 한 칸 내릴 거예요. 요거 잡고 한 요 정도로 예, 왼쪽에 또 기준이 하나 있네요. 잡고 여기로 또 내리겠습니다. 자, 요거 내린과 동시에 얘도 위치가 좀 안 맞죠? 얘도 오른쪽으로 더 빼시면 되는 거죠. 빼놓고 요거는 라인을 이렇게 옮기면 돼요. 얘는 사실은 라인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전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 중심선 요거 조금 뒤로 빼주고 요거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겠죠? 네, 됐죠? 요거 클릭하시고 이쪽 갖다 붙이시면 예, C 예, 잡으신 거예요. 기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모양상은 이상이 없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자세공차라고 하는 우리 여기 보시면 기하공차는 제가 자세공차, 뭐 형상공차라고 부를 텐데요. 기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형상을 의미합니다. 예, 기하학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그죠? 기하 혹은 자세라는 소리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 공차를 잡았던 거, 끼워 맞춘 공차를 잡았던 이유도 하고도 조금 이제 일치가 되는데요. 이 자세를 잘 잡고 형상이 잘 잡아야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99.99%다 조립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스프로킷이 조립되는 축, 그다음 베어링이 올라타는 축, 여기 이 링크가 올라타는 축, 이런 축 부분들이 다 뭐가 됩니까? 예, 자세 형상이 좀 잘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가공할 때 이 부분이 좀 과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가공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가공돼서도 안 되죠.
이 이유는 아시겠죠? 이런 형상으로 가공되고 나면 스프로킷을 조립해 보십시오. 이거 자체도 이 각도를 먹으면서 같이 이상하게 꺾어버려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자세, 형상, 즉 기하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위치를. 형상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공차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결론은 뭐다? 조립되는 부분에는 다 기하공차가 다 적용된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끼워 맞춤 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죠. 요 부분, 요 부분 하나 있고, 베어링이 올라타는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올라타는 이 부분도, 그래서 총 한 4군데 정도네요. 위치상으로는 4군데 정도를 다 기하공차로 잡아야 돼요. 됐죠? 자, 축은 더 볼 것도 없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자 그랬죠. 여기에서도 흔들리면 안 되고, 이 위치에서도 흔들리면 안 되고, 이 위치에서도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적용할 겁니다. 편심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흔들리면 안 되는 공차를 이제 적용하시면 된다고 좀 일단은 이해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잡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쪽에 보면 13의 H6라고 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공차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비교 누금 비교 게이지 가지고 다이얼 인디게이터 같은 걸로 이제 여기를 이제 측정 방법에 있어서 기하 공차를 좀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기하 공차라는 건 그냥 기호로 된 게 아니라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13이라고 하는 지름이 여기에서도 그 다이얼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그 측정기 가지고 비교 측정기입니다. 여기에서 측정했을 때도 13파이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측정했을 때도 13파이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측정했을 때도 13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축을 어딘가에 지지시켜 놓고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이 회전은 무한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흔들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한 바퀴 뭐 90도 돌렸는데 얘가 이만큼 올라와 있고, 뭐 180도 돌렸는데 이만큼 내려가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측정을 하시든 얘는 13파이가 고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럼 형상에 변화가 없는 거고 자세가 이상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13파이에 대해서는 흔들림 적용 공차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이 엔터라고 치고요. 지지선으로 하나 뽑아내실게요. 요 끝점에다가 이거를 이 축에다가 이렇게 뽑아내는 건 아니고요. 그 기아공차들은 여기 치수 보조선에 화살표 끝자락에 이제 붙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왼쪽으로 꺾어서 여기다가 이제 기호를 집어넣을 겁니다. TOL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아공차를 넣는 톨러런스 단축키고요. 눌러주고. 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기호 들어가서 이게 흔들림 공차죠. 아시듯이. 자,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 기준입니까? C죠. 여기다가 CC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냥 C라고 주시면 축 시작과 끝부분은 그렇게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파이 기호 넣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냥 단순히 1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그냥 측정하는 거죠. 13파이가 아니라 이 다이얼 게이지 자체가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13파이가 기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100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이얼 눈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얼만큼 벗어난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지름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측정했을 때도 13, 여기도 13파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다이얼 게이지 자체가 게이지 바늘이 움직인다는 소리는 13. 얼마라는 소리잖아요. 맞죠? 흔들림이 없다는 그 다이얼 게이지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냥 13, 13, 13이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00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이얼 게이지 자체상으로. 자, 그러면 그거는 파이교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단면상으로 여기 13에 즉 이 부분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13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여기는 파이 기호를 넣지 않습니다. 흔들림에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13이라고 하는 숫자 범위 내에서의 그 어떤 그 흔들림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기계 가공을 하면 딱 13으로 딱 파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딱 정확하게 13.00000으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분명히 13.00001, 뭐 13.0000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존하는 우리가 측정기 가지고 또 버리어 캘리퍼스를 쓰든 마이크로미터를 쓰든 그 측정기가 갖고 있는 측정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뒤에 소수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0만분의 1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사실 주변에 현장에서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는 없잖아요. 그죠? 3천 측정기라도 그 범위가 제한적일 거예요. 어쨌든 가네요. 자, 그러면 13. 얼마까지 허용하는 그 허용치를 여기다가 적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걸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규격집을 보시면 규격집 첫 번째 보시면 여기 3번에 보면 IT 공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이제 여기서 뭐 찾으면 되는데,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 4, 5, 6, 7 어떤 등급이 보이거든요.
자, 이거는 4등급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정밀하게, 뭐 3등급 정밀하게, 정밀함의 어떤 의미고, 숫자가 점점 급이 클수록 좀 더 정밀하다는 뜻인데요. 시험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 나 5등급 쓸 거야. 아, 나 4등급 기준으로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기존에 1번 부품을 할 때부터, 본체 부분 우리가 모델링 할 때부터 5등급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시험 기준에서는. 현장에서는 또 현장에서 쓰는 어떤 규격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요 규격 데이터 쓸 거고요. 그러면 13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허용하는 그 범위, 공차의 범위를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13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요 범주에 포함되네요. 13의 범위가. 자, 그래 놓고 여기 숫자가 얼마가 들어옵니까? 8이 눈에 보이시죠? 이걸 그냥 8이라고 여기다가 적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8 아니고요. 여기 단위가 미크론 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즉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0.008을 적어 주셔야지 됩니다. 요 허용 범위 있죠? 확인 눌러주고, 자, 여기다가 클릭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일단 클릭하고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뒤에 중간점 이용하셔서 우선앱에 여기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여기서부터 측정을 하건 여기서 측정하건 여기서 측정하건 이 13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니까 다이얼 게이지 눈금은 0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현존하는 어떤 기계 장비 가공을 해도 딱 13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13을 만들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허용을 이렇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즉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간에 여기서부터 요 구간, 즉 이 13에 대해서는 13.008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소리예요.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여기다가 조금 적어볼까요? 13.008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는 까지 가공 공차라는 소리예요. 까지 공차로 허용한다는 소리예요. 어느 거 베이스로? IT 등급 5등급 기준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 측정했을 때 다이얼 게이지가 0.008까지 눈금이 보였다 그러면 정상인 건데, 걔가 이제 눈금을 벗어나는, 즉 0.1 과하게 0.2까지 다이얼 눈금이 게이지가 움직였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불량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쉽습니다. 제 말이 쉬운지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됐죠? 자, 이건 일단 이건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또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베어링 올라타는 17의 JS5라고 하는 이 부분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들어가죠. 기하공차 들어가죠. 그럼 여기도 요 끝부분 찍고 여기 찍고 왼쪽으로 꺾고, 사실 이 숫자는 여기하고 똑같다 그죠? 17은 요 범위네요. 아직은 10에서 18 사이 요소니까 똑같네요. 그죠? 공차가. 그럼 요거 그냥 카피하십시오. 카피하셔서 여기 오스냅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편의상 이제 오른쪽을 먼저 할게요. 이쪽도 어디가 조립됩니까? 17 그대로다 그죠? 자, 엘리엔트 치고 여기도 흔들림 공차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 찍고 여기 조금 더 위로 올리고 뽑아낸 다음에 요것도 복사하면 되겠습니까?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 근데 여기는 오스냅 안 잡히죠? 얘는 요 끝부분 터치하고 당겨 오시면 추적선이 생기고 여기다가 찍으시면 돼요. 클릭하고. 자, 그 다음 여기다 당겨 오시면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편심된 부분의 특징이 뭡니까? 얘하고 지금 평행한 거 맞습니까? 그죠? 저는 평행하다고 보이거든요. 평행해야 되죠, 사실은. 자, 그럼 여기도 뭐가 필요합니까? 평행 집어넣을 겁니다. 고속공, 기하공차 평행. 여기 찍고, 일단 여기 찍어서 하나 꺾은 다음에 여기다가 평행 넣을게요. 근데 평행에서는 요거 기준에서 얘 축선이니까 사실 이 중심축은 동서남북으로 3차원으로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 형태로 동그랗게 원 형태로 감싼 다음에 쭉 빼야 돼요. 제가 빨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빨대라고 하는 지름으로 여기 감싸야지 얘를 잡을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에서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축 중심에 대한 평행은 요 파이 기호가 필요합니다. 파이로 이 중심에 대해서 허용공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얘가 이 중심 자체가 위아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이 기호로 이 공차를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TOL이라고 치고, 기호는 뭐가 들어갑니까?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파이 제가 이제 잠깐 여기 평행해야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겁니다. 평행 넣어주시고, 자, 데이터만 이거 어떤 게 기준입니까? C 기준 그대로고, 그 다음에 파이 기호 필요하다 그랬고, 자, 평행이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요 26파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평행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습니까? 여기 26파이. 자, 그래서 평행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밑에 숫자가 안 보여가지고요. 자, 26파이 요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숫자가 아마 여기 22라고 써 있을 건데요. 여기 지금 요 22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행한 거예요. 그럼 22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얘는 9가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0.009라고 주셔야 돼요. 확인 눌러주고 여기다가 콩 찍어 주셔야지 예, 평행하게 됩니다. 요 축선 기준에 이게 평행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22범위 요까지의 범위 중에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됐죠? 평행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 평행하는 허용 범위는 1000분의 9 정도로 평행하게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 축이 가공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원을 그려서 이 원의 자체가 얼마? 1000분의 9짜리 원 안에 요 중심이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1000분의 9의 파에 오게 한다는 소리예요. 1000분의 9면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1000분의 9 지름 안에 요 축선이 들어오게끔 그걸 허용한다. 1000분의 뭐 100분의 1이 되거나 뭐 1000분의 15가 되거나 이러면 불량인 거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강화할 일은 없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사실 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요거 26파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원통이라고 해주는 그 기하공차까지 조금 추가해 주셔야 돼요. 편심은 그게 한 개 더 좀 추가돼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원통이라는 소리예요. 요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통이다. 그 어떤 기준을 구해받지 않고 요거 자체는 원통이어야 된다고 해서 원통도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편심축은 그렇습니다. 자, TOL이라고 치고 상단 기호 들어가면 원통은 요걸 원통도라고 얘기해요. 원통도.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이건 단독으로 원통이다. 26파이 자체 너는 원통이다. 그래서 26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여기서 찾아보면 요거죠. 일단은 적고 확인 눌러주고 얘를 일단 클릭하고 무브 기능으로 요 앞자락을 요 모서리 꼭지점에 콩 찍어 주셔서 이제 여기 기하공차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게 한 개 더 추가된 겁니다. 그죠? 좀 특이하게는 요거 자체는 원통이라는 뜻이에요. 예, 요거 자체는 요거 중심을 얘기한 거 아까 이 파이 요 0. 여기 평행은 요 중심에 대한 의미였고요. 이 껍데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거 자체는 원통이다 라고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구애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지름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그냥 26이라고 한 숫자 자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통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6에 해당하는 원통이다. 얘도 사실 측정기로 여기 측정하겠죠.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하면 어떻게 된다? 26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이얼 눈금이 안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 측정했을 때 여기 측정했을 때 그 다이얼 눈금 게이지가 많이 벗어나게 되면 즉 1000분의 9를 벗어나게 되면 불량이 또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심에서는 원통하고 평행은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네요. CAD 이용해서 그죠? 편심 구동 장치 2번 편심축에 대해서 완성을 한 것 같은데요. 부품 번호하고 개별 주소하고 표면 거치기, 그 다음에 기하공차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조립도 화면 보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완성하면 2번 부품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특이사항이 있는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